네, 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얘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또 영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들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우리 최재성 전 정무수석 오셨으니까 이번 주에는 옷값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옷값 논란 준비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김정숙 여사의 그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거냐, 뭐 짝퉁은 2만 원 정도라는데 그다음에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은 쓰이지 않았다며 해당 장신구 역시 고가의 명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목소리였고요. 또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 담긴 MBC 뉴스를 들어봤는데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사비를 사용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우선은 그러지도 않았지만 특활비라는 것은요. 사실은 항목 기재도 안 하거든요. 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정원처럼 아예 그냥 국정원 예산 자체가 그냥 특수활동비로 규정이 돼가지고 아예 그렇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예. 검찰이라든가 이제 국회라든가 청와대 또 각 부처에 여러 예산 중에 하나로 특수활동비가 편제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식사비도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정치적 목적이나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이것을 상납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디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탓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비로 그거를 하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식재료 값도 공적 업무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살림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 값도 분리해 가지고 공금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저렇게 논리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썼다는 거, 옷 산 거, 사비로 산 거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식의 그러면 공개하면 또 공개하는 대로 또 트집을 잡을 거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첫 번째 특수활동비는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은 없다. 예. 두 번째, 그러나 그렇게 쓰지 않고 사비로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고요. 브로치 문제도 명품 아니면은 짝퉁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원래 소장하고 계시던 거를 이 착용을 한 걸로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밝혔죠. 네. 예. 그런데 또 그거 갖고 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정치적으로도 저열하고 비열한 그런 지적이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더 도덕성 흠집내기다 이런 얘기하고 또 현 여권 지지자들은 이거 이제 그 논두렁식의 시즌 2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모욕감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대 목소리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이게 사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제 항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다 오픈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오픈을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특수활동비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 거고, 예. 검찰도 항소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은 청와대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수활동비는 원래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를 그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예. 그런데 국가 기밀이나 안보에 해당해요. 예. 그러면 그냥 밥 먹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보안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청와대에서 또 국가 이 대통령이 이
활동하는 것 자체를 활동했던 것 자체를 다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법 근거도 없고요. 법원에서 그렇게 뭐 판결은 했습니다만 그거는 좀 지나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개 안 하면 형사 책임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 입장이실 수밖에 어떻게 그게 없겠네요. 형사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러면은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혹은 재판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는 뭐 기록물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런 이제 기준이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한다고 이걸 공개하는 것은 그거는 원당치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이제 특수활동비가 다 있으니까 청와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이제 시민사회 주장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잠시만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정치 프로파일링 이어가겠습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사이킥 최재성 전 전무수석과 함께 정치 프로파일링 이어가겠습니다. 특활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얘기 끝났나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저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정숙 여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그냥 공개들을 하고 옷값이 얼마니 막 그러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심지어는 뭐 이멜다 전 필리핀 네. 부인하고도 비교를 하고 막 비아냥을 하는데 명장구두라고 해서 마치셨잖아요. 15컬레를. 그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개인 돈이든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든 사치를 했거나 예. 이랬으면은 그런 점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복도 10벌을 마치고 또 거기에 외투도 마치고 해서 전부 700만 원 들어갔으니까요. 하나에 한 6, 70만 원, 7, 네. 8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네네. 몇만 원짜리도 있고요. 외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이제 사치성 이런 걸 구입했다는 흔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런 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고요. 가령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공격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뭐 저도 당에서 일본 경제침략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그때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정보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우리 기업 또 외국 관계자 뭐 전부 만나거든요. 그 특수활동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런 거를 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러면 그래서 상대 가령 국가에게.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벌써 네. 몇 년 전 일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소부장도 강화, 소재부품 장비 사업도 강화하고 뭐 이러면서 이겼다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기업은 계속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교역을 하고 있거나 산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점들이 다 우리 방식의 활동들이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외교안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과학기술비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기술 경쟁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노출을 막기 위한 활동하고 또 외국의 이제 과학자들을 과학기술자들을 접촉을 해서 일종의 이제 뭐 스카우트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정보도 교환할 네. 수 있고 또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활기 규모가 관행처럼 너무 과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량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활비가 거의 필요가 없는 데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은 늘려놓고 홍준표 대표는 정말로 이번에 이 또 지적을 했잖아요. 김정숙 여사 예. 특활비 본인은 말이에요. 원내대표 시절에 4천만 원 특활비 받은 거를 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홍준표 의원 부인 예.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되니까 내가 특활비로 줬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기준은 김정숙 여사가 어떤 돈이든 사치를 했느냐. 예. 이게 포인트인데 그런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사퇴를 했으면은 저는 뭐 지적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비로 했어도 지나치게 사퇴를 하고 그랬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걸 갖고 지적을 하고 정치 공세를 하고 사비로 했다고 해명을 해도 또 정치 공세를 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그냥 정치적 늪에 네네. 빠뜨리고자 하는 거고요. 하필이면 또 국민들이 좀 일단 대중적으로 호기심이 있는 옷이나 뭐 구두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자꾸 클릭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을 아이템들이죠. 하고 이러는 것은 네. 진짜 그건 하나의 그 수준의 문제이고요. 정말 그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충분히 좀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예, 다음 주제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승부처 서울과 경기도를 두고 민주당 내 분위기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근거지인 경기도에선 잇따라 출사표가 나온 반면 서울에선 인물란 속에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님에게 마음의 빚이 좀 있어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말로 헌신하시기도 하셨고. 역대 큰 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바로 그 다음 선거에 전략 공천받아 출마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서울시장 쪽은 사람이 좀 나오려시는 분이 없고 경기도 쪽은 좀 많은 그런 양상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 최재성 수석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뭐 책임론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졌거든요. 예. 누구 책임이든 간에 졌어요. 음. 사실은 모두의 책임이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후보도 있고 당대표도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책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출마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패배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 예. 눈높이에 이건 맞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송영길 대표는 다음 총선 불출마를 이번 대선 과정에서 했잖아요. 예, 예. 저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그것을 깎아내리는데 그렇지 않다. 저거 쉽지 않은 결단이다 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해석하기로는 더 큰 도전.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원래 대권 꿈이 있었던 분이니까요. 그래요. 이런 거 빼고는 선출직 안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총선만 불출마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송영길 대표 정치 스케줄에도 서울시장은 없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온당치가 책임이라는 측면, 국민 눈높이라는 측면, 또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선택해달라고 하는 선거에 또 바로 출마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 의원들이 권고하고 예. 당에서 차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차출이 아니고 사실상 자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도 예.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의사를 갖고 지역위원장을 지금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박주민 의원이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송영이 존재하지도 않는 또 일부에서 그렇게 차출로 마치 이 그림을 이제 그려가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폄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지도 않는 차출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태는 더더욱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최재성도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예. 아니 그래서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이 공인들을 네. 특히 정치인들은 공적인 마음과 그 다음에 개인의 도전
이런 개인의 전망 이런 것들이 아주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권력 의지라는 것을 다 권력 의지도 없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예. 그것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욕망만으로만 된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심이란 뭐냐? 이 상황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에서 예. 모두가 책임이 있는데 저도 뭐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지는 거는 명분과 또 개인의 지향이 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가 또 지금 내일 거론되고 뭐 있죠. 기자회견을 해서 예. 서울이든 경기든 이제 뭐 발표를 하실 텐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방식이 그냥 경선이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식이냐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일단 뭐 김동연 대표가 또 경기지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일단 내일 한번 보고 어떤 마음이신지는 경기 알겠어요. 쪽으로는 뭐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